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오늘이 또 저희 마지막 방송인데 주사부일체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진행했던 것 같은데 항상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다시 또 여러분들께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거 좀 잘못됐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RSI 지표는 뺐습니다. 네. 오늘은 보조 지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MACD 지표 활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우리가 보조 지표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의 움직임 그리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고요. 차트라든지 숫자, 흔히 말하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만들어 놓은 게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주식뿐만 아니라 뭐 선물이라든지 코인 이쪽 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조 지표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보조지표, 대표적인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 그게 비단 개인만이 아닙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지표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나오거나 매도 신호가 나오면 수급이 실제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도 변동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데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조지표를 공부를 미리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다만 맹시는 금물입니다.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항상 재무 상태, 기업의 성장성, 이런 기본적인 회사의 어떤 좋은 점,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걸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보조지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지표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HTS에만 들어가도 보조지표가 정말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사실 이동평균선은 보조지표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도 처음부터 배웠던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동평균선도 보조지표 중에 하나고요. RSI라는 것도 상대 강도지수인데 이것도 공부해 놓으시면 좋고 오늘 볼 MACD 지표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만든 지표거든요.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볼린저 밴드도 많이 사용하시고 스토캐스틱이나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게 요 지표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 신호구나 또는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 신호구나 정도는 공부를 해 놓으시고 차트에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차트에 설치해 놓으시면 계속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모바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보조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주요 차트 위에다가 아니면 아래에다가 하단에다가 설치해 놓으시고 항상 비교 분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활용법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기 전에 일단 이론을 습득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 차트를 대입을 해봐서 과거에 이런 패턴이 보조지표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실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구나 라는 것들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 투자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의 투자를 먼저 해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체화가 됐을 때 그때 실제로 적은 돈을 활용해서 보조지표를 한번 베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자, 보조지표를 체크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HTS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MACD 지표고 이거는 지금 RSI거든요. 이게 일반 이동평균선과 그다음에 캔들이 있는 캔들 차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모바일이죠. 이건 키움증권 제가 캡처한 건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MACD라든지 RSI라든지 또는 매물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보조지표를 체크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클래시스예요. 이것도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지금은 아직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어렵지만 자, 여기서 과매도 구간이 나왔고 골든크로스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래서 이때 한번 소개를 드렸었어요. 토토주에서. 그다음에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똑같습니다. MACD랑 RSI 전부 다 지금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업황도 좋았고 그래서 이때 저점에서 잡아서 지금까지도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뭐냐면 제가 과연 이 보조지표만 보고 들어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일단 기업 분석이 먼저였고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거래량, 뭐 수급 이동,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의 어떤 수급 이동들, 그 다음에 보조 지표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소개를 드린 거기 때문에 보조 지표를 먼저 보고 저희가 고르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보조 지표 먼저 보고 매수 신호 나왔네. 회사는 어떤지 한번 볼까? 그래서 재무제표 한번 보고 사업 보고서 보고 리포트 있으면 또 리포트 보고. 그다음에 실제 LCS 들어가서 다른 상황들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회사가 좋으면 그다음에 보조 지표를 좀 보는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보면서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활용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중에 하나죠. MACD인데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기 이평선 아시죠? 단기 이평선, 뭐 5일선이라든지 뭐 10일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단기라고 하는데 이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 뭐 60일선, 120일선, 200일선 이런 이동평균선이 멀어지면 다시 합쳐진다. 합쳐지면 멀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에 멀어지면 가까워지는 성질을 이용한 지표가 바로 MAC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MACD 지표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 선이 보이죠. 초록색 선 하나 보이고 빨간색 선 하나 보이고 그다음에 무슨 이상한 짝대기가 또 보입니다. 그죠? 짝대기하고요. 빨간 짝대기도 있고 파란 짝대기도 있는데 이게 뭐냐? 여기서 지금 빨간색 곡선은 MACD 곡선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을 뺀 수치인데 그래서 보통은 12일선과 26일선을 활용을 해요. 그다음에 시그널 곡선은 뭐냐면 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시그널 선인데 요는 특정 기간 내의 MACD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ACD 선의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9일을 활용합니다. 요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 설치만 하면 보통은 요 수치로 기본 설정이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익숙해지면 숫자를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좀 더 맞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으로는 이렇게 설정하되 내가 익숙해지면은 이동평균선 숫자를 바꿔도 됩니다. 11선이 아니라 뭐 21선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실레이터는 뭐냐면 요 이상한 짝대기입니다. 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이 딱 봐도 주가가 밀릴 때 파란색이 나오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빨간색이 나오면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빨간색과 초록색 선 MACD 곡선에서 시그널 곡선을 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막대 길이 빨간색이 플러스거든요. 0 위에 있는 플러스 막대가 크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 막대 길이가 크다라고 한다면 매도세가 강하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일단 활용법을 보면 일단 매수 시점을 찾아야겠죠. MACD 지표에서 매수 시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굉장히 간단합니다.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신호를 해석하고요.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많이 배우셨잖아요.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할 때가 MACD 보조 지표에서는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실레이터 막대기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서 최저점을 형성했을 때, 아까 파란색 밑으로 갈 때, 그때 막대기 길이가 가장 길었을 때, 그때에서 줄어든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줄어들 때 막대기 길이가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도 같이 보시는 게 좋고 오실레이터가 최저점을 형성하고 막대기 길이가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올 때 이 신호가 보통은 골든 크로스보다 좀 먼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실레이터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 오실레이터는 사실 MACD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에서 사용되는 신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실레이터 개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시점 찾으시면 되고요. 매도 시점은 간단합니다.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하향 돌파할 때 그때가 골든 크로스가 아닌 데드 크로스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르다가 그래서 빨간색 막대기가 막 생겼는데 최고 긴 빨간색 막대기 오실레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대기 길이가. 그러면 이때가 최고점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주가가 쭉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실레이터 막대기가 플러스권에서 일정 수준으로 오르다가 최고점 만들고 막대기 길이가 줄어들 때 이때는 매도 신호를 나올 수가 있으니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 다이버전스 뭐냐면 MACD 곡선이랑 가격 곡선, 그러니까 주가랑 보통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MACD 곡선이 반등 나오면서 함께 주가도 반등 나오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또는 하락이나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얘가 MACD 곡선이 갑자기 상승 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실제 주가가 반등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걸 활용하는 게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락 다이버전스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MACD 곡선이 밑으로 하락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조금 있다가 주가가 밀릴 수도 있겠구나 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먼저 보고서 긴장을 미리 하고 매도 준비를 한 사람과 그냥 가니까 그냥 내비두던 사람은 주가 갑자기 밀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익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익권에서도 보조지표를 항상 보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시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오실레이터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반등이 쭉 나오는 모습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크로스 때만 사셨어도 꽤 괜찮은 수익. 네. 그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데드크로스죠. 그래서 이때 매도하셨으면 최소한 이 급락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이때도 자 오실레이터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야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얘가 같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사셨어도 꽤 괜찮은 수익.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드크로스 나왔을 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또 매도를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다이버전스인데 자, 요걸 잘 보세요. 지금 주가가 이게 위가 주가고 이게 지금 MACD 차트인데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갔죠. 그러면 요거 이제 반등이 나와 추세 전환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미리 매수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분할로 담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등 세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미리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닌 분들은 급등 나오고 살까 말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못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다이버전스 그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일단 기업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보조지표도 꼭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오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시간이 맞아요. 부족해요. 네. 자, 오늘 이거 더 궁금하신 분들 오늘 또 생방송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잠시 후에 10시 20분에 또 유튜브에서 못다한 정보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박철순 검색하시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생방하니까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 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2부도 또 다양하고 또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